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을철에 태어난 정화일간, 신유술월의 정화일간.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금왕절, 제왕절입니다. 병정화가 가을에 태어나면 제격이 되죠. 이 격이라는 자체가 제가 추론하기는 그렇습니다. 평생을 추구하는 모양새가 객국입니다. 그러니까 제격들은 제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평생에 금전 어떤 늘펀스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경제적, 경제활동 이런 데에서 굉장히 어떤 집착을 보인다는 거죠. 그 부분이 어떤 삶의 어떤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제격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현대에 살아가는 삶에 정확하게 부합되게 활동을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신과 상신, 격국, 또 겁신 이런 것을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정화일간이 신달에 태어난다. 정제격입니다. 정제격이고 무토가 있고 임수가 있고 경금이 있습니다. 정화일간에서 신달의 무임경 그러면은 경금이 정제격이죠. 정제. 그 다음에 상관, 우리는 육기역술에서는 인식, 즉 다시 말해서 스팽용신을 사용해서 1차 용신인 인성이라는 부분이 목이 없죠. 여기에는 없는 바람에 상관이 용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이 있고요. 이 상관이 용신이 되어 있는 부분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 말 수단인데, 그것을 다른 걸로 얘기를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재주죠. 재능, 재주. 요거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관리 능력, 그 다음에 이끌어가는 거, 또 말로 하는 직업, 그죠? 강의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뭐 아나운서나 가수나 이런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상관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능력을 바깥으로 표출을 해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내가 득제 활동을 하는, 경제 활동을 하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남자분이라면 상관이니까 어떤 재능 쪽으로 가서, 재능이나 기능 쪽으로 가서 장비 운영을 하거나, 그렇죠? 장비 운영하거나 내가 어떤 것을 다루는, 운영하는 이런 직장을 갖게 되기가 쉬운 거죠. 근데 여자분이라면 어떤 기능이나 재능을 발휘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 이게 서비스업 쪽에 많이 가 있다는 거죠. 서비스업이라는 것도 우리가 굳이 너무레시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외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판매직도 서비스업이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편리를 제공하는 직업 여러 가지 있죠. 하다못해 민원실에서도 이 얘기를 하면 서비스업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또는 식당 이런 데서 어떤 홀서빙도 서비스업에 해당됩니다. 그거 유사한 직업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도 간호원도 마찬가지고요. 간호사나 간호원들도. 그 다음에 한의사에 가면 또 탕약을 끓이는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재능을 바깥으로 표출을 해서 내 갖고 있는 능력을 표출을 해서 그 무엇인가를 행하는 직업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제라는 부분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제라는 부분은 어떤 형식이 되느냐, 사업적인 재물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서 하루 일당을 받거나 그다음에 월급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성과급제로 이어지는 이런 직업을 갖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월급제로 갈 가능성도 많아요. 그렇지만 상관이라는 자체가 관성에 구애를 이렇게 받는 걸 싫어하거든요. 구속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프리랜서 직업 쪽에가 가깝습니다. 물론 금전적 영향이 많이 있다면 상관에서 상관이라는 부분에
금전적 여유가 많다면 내가 어떤 가게를 운영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잠시 동안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직장에 오래 머물기는 좀 어렵다 이러죠. 이 정관이라는 것도 고객이라는 부분이 포함되니까요. 물론 일지적인 부분에서 음간이니까 해묘미하고, 그죠? 해묘미 사유축이 올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죠. 일지에 따른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싶은가에 따라서 또 직업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직업이 되든지 간에 상관이라는 부분을 써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몇 분이 또 질문이 있어요. 아니, 같은 상관이고 같은 정제인데 왜 다르냐? 이 격에 따라서, 그 격이라는 것이 그 사람 월에 갖고 있는 타고난 성품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절반 정도가 격에서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제격은 정제가 절반 이상 되는데, 상관이면 상관의 절반 이상 된다는 거죠. 같은 상관과 정제가 있어도. 그래서 활동하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화가 유달에 태어났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좌우묘유가 참 복잡한 동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유달에 태어나서 유에는 지장간이 경신이 있습니다. 경신을 굳이 쓰지 않고 그냥 집주인들이 경신이니까 신으로 그냥 쓰고, 여기는 지인이라는 어떤 지장간이 지하실이 형성이 됐고, 여기에 을, 개, 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격은 편제격인데 정제라는 부분도, 그죠? 편제격인데 정제라는 부분도 60%.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달의 정화일간들께서 감정을 하다 보면 직장생활, 월급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격은 편제격이에요. 그런데 이 정제라는 부분이 포함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60%라는 것을. 근데 편제적인 부분도 직장생활 하면서 재테크도 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활동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결국은 가면 정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장간은 6개 또 같이 오고, 을목은 편인이고, 이 개수는 살입니다. 는 상관이고, 신달에는 정화일간이 인성이 없어서 상관을 용신을 쓰는데, 유달에는 이 경신이 같이 있는 상황인데 이 지인 중에 을목이 있는 바람에 편인 용신입니다. 편인을 용신이기 때문에 유달의 정편제 혼자협전의 격은 편제격이다, 편인이다. 편인이면 사업자들고 돈 벌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금왕절에는 수라는 부분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 살을 활성이라는 부분. 활성이라는 부분이 나타나서 살을 편인으로 잡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스펙으로다가 편인을 착용한 상관으로 살을 잡는 직업을 택하랍니다. 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인이 아니고 편인이죠. 신달에도 인성이 없는 것이 좀 서운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달에는 그대 편인이라도 있으니까 금전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사업 문서를 들고 상관으로, 그죠? 재능, 예능, 그죠? 예체능도 포함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 관리직, 운영직, 그러면서 뭐를 잡는다? 다른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이게 좀 난해하면 복잡하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내가 편인을 사용해서, 편인이니까 어떤 정인적인 공부가 아니라 편인적인 자격증이나 사업자를 들고 상관, 재능이나 예능 이런 부분으로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직업, 이렇게 가면 되겠죠.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주 핵심은 편인이라는 거죠. 편인에는 늘 편재라는 부분이 항시 포함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격국에서 정제와 편제가 혼잡이 되어 있는데 편인마저도 또 편제가 포함되어 있는 바람에
굉장히 어떤 월급 생활하는 와중에도 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 스펙을 다 착용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융투성도 많고 응력도 많고요. 또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남다른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도 있는 바람에 좀 침착하긴 합니다. 침착하고 또 어떤 상황에 대처할 때 아주 샤프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재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화일간이 술달에 태어났다. 정화일간의 술달에 태어났다. 그러면 상관격 자체입니다. 그죠? 신달에는 여기도 상관격이고 여기는 편인격인데 술달에도 신정무가 포함되어 있어서 요거는 편제고요. 그 다음 요거는 비견, 요거는 상관입니다. 상관격에서 술달인데 격이 인성이 없죠. 인성이 없는 바람에 2차 용신 상관으로 여기도 용신을 씁니다. 그런데 상관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업적인 재물을 벌어먹는다. 상관하고 여기 편재가 같이 동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관계, 사업적인 재물을 구상하고 취득을 하고 사업 운영 능력도 남다른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부족한 것이 인성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죠. 신달에도 그렇고 술달에도 그렇고 인성이라는 분이 빠져 있다 보니 스펙 착용에서 인성이 빠진 관계로 습득력,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황을 인지하고 어떤 사태에 대해서 민감하게 알아야 될 부분, 정보력이 조금 약간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관을 가지고 편제적인 것을 자꾸 갈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 인지 안 된 상황이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당하기도 많이 당한다는 거죠. 물론 득지할 때도 운이 좋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때로는 실패의 쓴맛도 많이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다가 술토라는 것이 괴강에 해당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분이 없어서 이 참안에는 인내심 같은 게 좀 부족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성질도 확 내고 어떤 다혈질한 얘기도 듣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사업적인 재물을 취직하는 것 금전적을 갖다가 이재관계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속위에 굉장히 큰 곳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다. 그런데 반드시 주변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이거죠. 비견. 이 주변 사람의 도움이 없다고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잘 유기적인 사이를 관계를 유지를 하고 사람들을 또 괜찮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많이 옆에 곁에 두면 크게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어떤 급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실수도 왕왕하고 손해도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 점만 조금 참고를 하신다고 그러면 주변 옆에 정말 어떤 현자라든가 지적인 갖고 있는 분들, 그 계통에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옆에 두고 이렇게 상의를 하셔서 뭘 운영한다고 그러면 큰 어떤 재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을철에 화일간은 제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재라는 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저희 육기기술에서는 재를 꼭 재물만 보질 않습니다. 우리가 재물이 손재수가 있다거나 득재수가 있다는 것은 상신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신에서 상신이 인묘되거나 피상되면 손재를 보고 상신이 들어와서 자생조를 받으면 득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재성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짊어질 짐. 그 재라는 건 내가 운영하고 이끌고 가야 될 사업체든지 가게든지 가정 또한 내가 이끌어가야 될 어떤 단위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생각하시고 재물은 상신과 용신에 대해서 결정되고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가을철 병화일간에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가을철의 정화일간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채널을 듣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는 겨울의 정화 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